틈은 있기 마련이지. 와, 소리 진짜 멋지다. 희망이. 화작 소리 나는 거 들었어요? 엄지회담에서 두목이 그래, 알려줘서 고맙군. 이게 그레고르 원본 인격이죠. 원본 인격에서 두목이 그 엄지 애들 모여서 회의할 때 그 엄지 대장한테 깝치다가 뒤졌던 걸로 기억하거든. 숙청당하더라도 자네의 이름은 입에도 담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창밖으로 펼쳐진 높디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아이는 시가에 불을 붙였어. 아 근데 존나 멋지다. 엄지회담에는 언더보스께서도 참석하니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만. 결국 사고를 치셨군. 그것도 대형 사고로. 꺾인 날개에 모여든 뒷골목 조직들의 목적은 대부분 비슷해. A사의 골목 하나라도 차지해서 언젠가 들어설 새로운 A사에게 보상금을 받고 파는 거지. 라테라노 패밀리와 흑은회가 철수한다는 걸 보면 엄지가 욕심을 부렸나. 7대 패밀리들은 또 그대로 두시는 걸 보면 조직 수뇌부급들은 또 챙겨주시겠다 이건가. 고생은 산하 조직들이 다 했는데 결국 구역을 가져가는 건 엄지군. 두목의 성정을 생각하면 궁금했던 걸 테지. 왜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이가 몸을 담은 조직 밤의 송곳도 엄지의 허락 아래 엘사의 이권 다툼에 끼어들었지만 대부의 변심으로 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거야. 그 억울함이 너무 컸던 탓일까. 아이의 두목은 회담장에서 그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질문을 입에 담았어. 대부님의 의중을 알아내서 뭐 달라질 게 있다고. 그 경솔한 한마디로 밤의 송곳이 숙청될 처지에 놓였군. 패밀리에서 숙청자로 움직이던 시절을 상상만 해봤던 일이 이렇게 벌어지나. 밖에 있나? 부르셨습니까, 카피타노? 건물에 남아있는 식구들을 전부 내 방으로 올라오라고 해.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말해준 내용 빠짐없이 전달하고. 아이는 건물에 남아있는 조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상황을 이미 눈치챘다는 걸 엄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외부에 있는 조직원들은 한 명도 부르지 않았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되뇌면서 말이야. 다들 모였나? 엄지회담에서 일어난 일은 전달 받았겠지. 두목이 평소에 언행이 가벼웠긴 해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태부님의 의중을 묻다니. 사실상 그거잖아. 법을 거스른 거잖아. 얘네들한테는. 이제 저희는 숙청당하는 겁니까? 조직들을 사냥하고 다니던 우리가 거꾸로 표적이 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조직원들 사이에서 원망의 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 차라리 카피타노가 두목이었다면 무의미한 가정은 그쯤 하자고. 두목이 젊은 패기 덕분에 조직이 성장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난 직접 뛰는 게 체질이었어. 두목도 사람이 경솔해서 그렇지. 일다우는 솜씨는 타고났었고.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미 죽은 두목에게 침 뱉는 건 나중에도 늦지 않아. 엘사 둥지를 거쳐 반대쪽 뒷골목으로 도망치는 건 어떻습니까? 마침 12구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몰락한 이후 자악한 안개가 낀 엘사의 둥지는 몸을 숨기기에 좋은 장소지. 갈 곳은 생각해뒀나? V사 어떠십니까? 이상한 괴물 때문에 둥지민들이 학살당한 이유로 쭉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V사? 여러분들 그 전작 플레이 보신 분들 중에서 V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급된 게 있었나? V사가? 내가 몰라서 그래. 지금이라면 저희가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지는 나쁘지 않군. 하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을 텐데. 엘사 둥지와 뒷골목은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마경으로 변하지 오래다. 우리 같은 엄지 산하 조직의 검지, 알사 그리고 리우협회까지 엘사를 들쑤시고 있지. 자칫하다간 벗어나기도 전에 죽겠군요. 그렇다면 적당히 몸을 숨기고 있다 뒷골목의 밤에 도망치는 건 어떻습니까? 생존은 가능하니? 날개가 몰락해도 청소부들은 둥지의 경계를 넘지 않아. 오히려 둥지를 벗어나다 지친 우리를 청소부들의 물결이 집어삼킬 가능성도 있겠군. 벗어날 방법이 없군요. 모두 막막한 심정을 갖추지 못하는 사이 아이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한 가지 탈출로를 떠올렸어. 아이고야, 그래서 도서관을 갔구나. 분명 그곳에 가는 건 위험하다고 아이의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했을 거야.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지금 아이의 마음이 향하는 것은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탈출로 뿐이겠지. 도서관으로 가지. 초대장을 구하신 겁니까? 아니, 두목에 대한 소식을 듣고 책상 위를 보니 어느새 놓여있더군. 초대장을 발송했구만. 마치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말이야.
단 한 권의 완벽한 책에 아이의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는 도서관이 아이의 품은 삶에 대한 간절함까지 담아내길 바래. 그래서 아이에게 초대장을 주었어. 따르겠습니다. 카피타노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면요. 어? 잠깐만요. 도서관이잖아. 도서관이잖아. 근데 나는 도서관이 아이의 품은 삶에 대한 간절함까지 담아내길 바래서 아이에게 초대장을 본인이 주었다고 말하잖아. 근데 이거 말하는 이거 시점은 걔 아니야? 카르멘 시점 아니야? 원래 이런 거 다 카르멘 시점에서 말하잖아. 카르멘이 3인칭 시점을 말하니까 여기서 3인칭에서 보는 걸로 말하니까 카르멘이 여기서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도서관이 이제 뭐 하나의 뭐 안젤라의 그 에고다 뭐 그런 막 안젤라의 그런 힘이다 뭐 그런 것도 나왔었잖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나는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안젤라의 시점은 아닌 것 같거든. 엔젤라의 시점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카르멘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럼 카르멘이 초대장을 주는데 힘을 주는 그런 거구나. 줬었구나. 따르겠습니다. 카피타노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면요. 됐어. 필차 같은 처제의 엄지의 규율까지 신경 쓸 겨를 없잖아. 의견은 편하게 나는 걸로 하자고. 그쪽이 살아 확률이 높을 테니까. 도서관은 너무 위험합니다. 1급 회계사 사무소들도 도서관과 관련된 의뢰는 모두 취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돈에 미친 자들이 막대한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말이죠. 어디 사무소들만 유난이겠습니까? 손가락 사이에서 무덤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당장 얼마 전에 사라진 검지 수행자들만 봐도. 검지라. 그래 검지. 그들도 도서관에 들어갔었지. 소문이 맞다면 도서관에서 검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군. 검지의 책 그 정도면 엄지도 두목의 무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줄 확률이 높겠어. 진심입니까? 숙청까지 얼마 남지 않았군. 따라오지 않은 놈들은 지금이라 도망쳐. 나는 초대장에 서명하겠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카피타노.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아남으시길. 몇몇 조직원이 아이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사무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카피타노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죠. 도서관 토벌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자리에 남아 아이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어. 출발하지. 과장된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서 도서관인가? 어마어마한 규모군. 도서관장이다. 환영합니다, 손님. 와 미친. 우와 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남부 시협회 제복을 입은 해결사가 흑은의 건법을 구사하더니 이제 하다하다 알사의 기술까지 사용하는 걸 다 보고. 이거 그거죠? 그러니까 카드 쓰는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사서에 복제된 검이 그리는 주황빛 궤적을 하나둘 침착하게 흘려내고 기습적으로 이어진 찌르기마저 비껴낸 아이는 순식간에 사서의 품으로 파고들었어. 빈틈이 없군. 하지만 불꽃을 튀기며 바닥을 훑고 나간 아이의 송곳은 끝내 사서의 목을 깨지 못한 채 가로막히고 말았지. 야 그러면은 사서도 나오나? 카피타노 괜찮으십니까? 전혀. 리우의 불꽃을 다루는 검지 수행자를 쓰러뜨렸을 땐 희망이 보였는데 말이지. 남은 전력은 대련 인원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 소문보다 더한 괴물들이군요. 더 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놈들은 괴물 같은 게 아니야. 우리와 다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지.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다. 강렬한 감정을 내비친 아이는 단숨에 사서 한 명의 급소를 꿰뚫었어. 분전한 아이에게서 희망이라도 본 걸까? 조직원들은 의지를 다지듯 단검을 꾹 쥐고 달려들었어. 미친놈들 어떻게 저런 힘을. 왜 우리가 이런 꼴을 겪어야. 당연하게도 그 희망의 끝은 참담했지. 무대의 막이 내릴 때마다 그들은 거대한 고민형의 팔에 짓뭉기지고 요정들에게 몸을 뜯기고 거대한 불길 속에서 타올랐어. 저거 그 이야기들이죠 이거? 그러니까 환상체 책 공략하고 난 다음에 환상체 책의 힘을 쓰는 것들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아이 한 명뿐. 좋아 잘 진행하고 있어. 조금만 더 집중하자. 역사 2층이네? 집중이라. 그래 집중해야지. 개 죽음 당하러 여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 아이가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친들 결과는 편하지 않겠지만 그렇다 해서 아이의 저항은
아이의 저항이 무의미한 건 아니야. 아이의 진정이 끌어올린 감정은 도서관에 충분한 양분이 되었겠지. 그러니 아이가 더 힘낼 수 있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유리창 너머에서 함께 바라보자. 역사의 층이면은 그 개 아닌가? 그 말쿠트 아니에요? 어. 음. 말쿠트 이야기네. 말쿠트 쪽 싸우다가 갔네. 일단 뭐 가볍게 사동기가까지. 사동기가 해주고 이제 정사무소 대표까지 가보도록 하죠. 자, 렛츠 고. 거기까지 낙장 불입입니다. 한번 패를 냈으면 아무리 개 같은 상황이셔도 물릴 순 없죠. 코 목소리 좋고. 도박판에서 룰을 지키는지 검증하는 이페인이 있다 해도 마냥 공명정대한 갬블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이페인들 눈에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 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 위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않다면 넘어가도 된다는 룰일 수도 있고. 오늘 룰 이페 규칙은, 자, 발끝! 아니 또 두 끝 차이로 눌러? 백화요란. 온갖 꽃들 사이에서 꽃들 속에서 싸우는 화투판이만큼 각종 꽃이 어지럽게 퍼져 흐드러지면 독초가 조금 섞여도 눈에 띄지는 않으니 적당히 묻혀있는 것들은 두고 지나가되. 뭐야, 요란스럽게 자라나서 다른 꽃들 눈에 밟히면 그 싹을 아예 잘라내야 한다는 룰. 이 페인께서 어쩐 일로. 노골적이면 잡아내니 알아서도 조심하라고. 오늘 판 돌아가기 전에 제가 이 패 규칙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럼 역시 맞지? 저 새끼 아까부터 수상했다니까. 하, 역시 실버 멤버십 달고 있다 골드론이 이 페인 양반이 딱 잡아내는구만. 카지노에는 멤버십이라는 것이 있다. 실버부터 다이아몬드까지의 등급을 나눠진 멤버십은 물론 제2사의 도박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 혜택이 늘어나는 등의 기능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윗등급의 갬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권리, 높은 베팅금과 그런 베팅을 턱턱 해낼 수 있는 플레이어, 그리고 도박하면 항상 따라오는 사기에 대한 안전 보장. 그렇기 때문에 도박꾼들은 항상 높은 멤버십을 향한 꿈을 꾼다. 실버 멤버십에서는 이 페인을 쓰는 일이 거의 없다. 개인 고용은 비싸기도 하고 도박장들도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골드부터는 우리 정사무소처럼 전문 영역에 도박장을 맡아 이 페인을 붙여놓으니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사람이 종종 붙잡히는 것이다. 아니 아까부터 내가 좀 닦기로서니 이걸 사기라고 치부해버리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럴듯한 증거가 있어서 멈춰 세운 건 맞겠지? 실버에다가 넘어온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그 옛버릇 못 버티고 뻔뻔하게 붙으면 안 들킬 거란 마인드는 판마다 소망력을 써서 게임 자체를 뒤바꿔버리는데 제가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하나요? 뭐 소망력? 이 자식이? 아니 이건 그냥 내 문신이잖아. 내가 팔뚝에 지네 한 마리 키우는 거 그렇게 선입견을 품어선. 지네가 발이 꽤 적네요. 발 10개로는 돌아다니기 힘든 크기였는데. 아까는 빽빽했잖아. 그게 무슨. 어이구, 이젠 팔에 물까지 쏟아가면서 변명하네. 자, 못써 타투 스티커 이렇게 박박 문대면 지워질 거 아니야. 근데 실버 테이블은 타투 스티커만 보고 살아서 그게 먹히나 본데요. 일판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전부 알걸요. 소망력 타투를 직접 몸에 새기는 시술도 있다는. 꼴 좋다. 그러니 이페인께서는 계시는 도박판은 항상 정직하게 벌 잘 넣어서 떠들죠. 당신도 걸렸는데. 어디 파장이 어디서 제일 세게 나오더라. 이 인간 덕에 저 속망력 쓰는 놈까지 잡은 거였는데. 아이고, 하트패 안에 칩을 박아 놓으셨네요. 뒤집어 있어도 무슨 패인지 알 수 있도록. 무슨 소리신지 당최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2사예요. 소망력의 발생지이자 제2사의 특이점, 뭐든지 안전하게 잠그는 것에 생산지, 이런 소형 물건 잠그는 요새 좀 저렴해졌다고 해서 투둑 카드를 갈라다가 이 안에 이런 걸 넣고 다니면 그러면 다 걸려요. 에?
이건 뭐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보는 수법이네. 막 말도 안 돼.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페인 노릇하면서 F사에 법령 해정 요정 자한 것도 안 들고 다닐 걸 생각하다니. 자, 두 분 그러면 사이좋게 손 규칙에 따라 손목 엎어! 이놈의 레퍼토리 너 대체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 곱게 손법을 인정하고 손목만 좀 잘리면 그만일걸. 왜 꼭 난동을 피해서 창자까지 쏟게 만들는지. 이렇게 하면 뭐 비싸이고 한 발이었는데 저 이페인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도망가는 놈은 오른 어깨 죽지부터 왼쪽 골반까지 긋고 싸구려 파이프 총으로 호신하려던 놈은 팔 두 짝이랑 배를 수평으로. 오, 이거 광 모양이네. 그렇게 속여서 이걸 찾더니만 결국 몸에 새겨서 죽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 선한 피어 죄송합니다. 이쪽 자리는 정리되었으니 여러분 다시 게임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도망가네. 뭐 골드 테이블 담력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나. 역시 다이아몬드 테이블에서 2패를 서보고 싶은데 자네 제법이군. 어? 뭐야 이 사람 언제부터 여기 앉아있었지? 당신도 판에 앉아있었나요? 그럼 제이사의 특이점하고 다 한 뿌린 것들을 써적히길래 난 이 판이 이런거 써도 되는 판이었나 했네만. 룰이 백화요란이라고 하니 난 잠깐 가야지는 것 같아 숨었고 말이세. 숨었다니 뭐 골드 매문신 요새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 와본 건데 나 옛날이랑 같구만. 자네가 정사무소 대표라고? 아직 판에서 쓰인 것들은 다 알진 못하지만 감은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파토난 판을 정리한 능력이 꽤 좋고 재밌어. 잠깐 그게 무슨. 나를 등져 바깥으로 나가는 백발의 노신사를 잡으려다 머릿속에 번뜩인 생각이 지나갔다. 이 난장판 속에서도 내가 눈앞에 있을 때도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건 장막? 인식까지 잠그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던데.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쓰는 다이아몬드, 그것도 블루 다이아몬드 멤버십. 이건 기회이자 경고일 것이다. 높은 멤버십의 플레이어가 좋은 인상을 주었으니 앞으로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기회이자 이런 기술을 간파해내지 못한다 위테이블로 이페인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걸 사버렸네. 아무래도 오늘 이 도박장에서 가장 노는 사람은 나일 것만 같다. 되게 슴슴하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슴슴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따로 다른 거랑 안 엮여 있어서 그런 듯.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만의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로만 진행이 돼서 그런가? 전적으로 얘 시점이잖아. 속마음도 다 얘고 전부 다 그냥 얘의 이야기로만 나오니까. 근데 조금 의문점인 게 원래 이랬었나?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저 모션 옆에 라우르나 이런 모션 같은 게 자꾸 보이길래 원래 저런 게 있었나 해가지고 봤는데 원래 있네.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무튼 둘째 치고 싹 다 갈아버리. 씨발. 맞다, 메르소 갈면 안 됐는데. 아무튼 동계 스토리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실사용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